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9일 연속이나 양봉만 출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쉬어가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장 초반에 음봉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양봉을 그리다가 윗꼬리를 내리면서 음봉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최악의 경우이고, 지금과 같이 음봉을 그리다가 밑꼬리를 올리면서 양봉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 초반부터 음봉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 RSI 지표가 80 중반까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과열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음봉이 나오면서 RSI 지표도 조금 식혀주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정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고요.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매수와 매도 타점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들어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최신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 또 단타 종목 추천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면, 일단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유명한 저자이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올해 3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나는 금과 은을 좋아하고 광산도 소유 중이다. 하지만 금과 은은 가격이 오를수록 채굴량이 늘어난다. 석유도 마찬가지다. 반면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벌써 한 95%가량은 거의 다 채굴이 됐고, 나머지 5%만 이제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앞으로 2140년까지 채굴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 115년이나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신규 공급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물량 안에서 이제 이 물량 뺏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추간을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장 자체가 이제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30만 달러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상향하는 모습이 전개가 돼 갈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성장해 갈 것이고요. 이제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뚜렷한 종목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비트코인이 최근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리플까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이제 경신하면서 이번에 미 하원의 크립토 위크 개시와 함께 연방 준비제도에 금리나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랠리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거시적인 기대 심리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고, 자, 미 하원에서는 이날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크립토 위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을 논의할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생길수록 시장 수용성 그리고 제도권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법안이 리플과의 연계성이 매우 깊은 만큼 잠재적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자, 그렇게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준 내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열렸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기대에 따라서 암호화폐 전반에 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최근 이제 3달러 돌파를 하면서 대형 이체까지 발생을 했고, 이번에 진짜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4억 9,75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온체인 트레이더 플랫폼 웨이럴렛에 따르면 익명의 지갑간에 이루어진 이 대규모 이체는 향후 리플의 시세 상승을 노린 기관들의 매집 또는 포지션 재조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 그대로 홀딩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매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조정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자, 리플의 차트에서 복합 풀크럼이라고 하는 희귀 패턴을 발견을 했고, 이는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강력한 기술적 신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3IQ 디지털 자산 운용사가 캐나다에서 출시한 리플의 현물 ETF는 출시 한 달 만에 운용자산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캐나다 최대의 XRP ETF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기술 분석가들은 단기 저항선 3.4달러를 돌파할 경우 보수적으로 4에서 최대 4.4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가장 강력한 숙제이자 호재가 바로 SEC와의 소송인데, 이 법적 측면에서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EC 측에서는 다가오는 7월 17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리플에 대한 소송 전면 기각 여부를 표결해 보실 예정이고, 시장은 해당 결정이 XRP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죠. 바로 SEC의 이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잡혀 있는데, 7월 17일 오후 2시에 클로즈 미팅 바로 비공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결과가 금일 오전 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 주제의 내용을 보시면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모두 리플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미 리플 측에서는 이 항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SEC 측에서 항소 취하를 하게 되면은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은 바로 벌금입니다. 자, 벌금이 이번에 1억 2,500만 달러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이제는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XRP 코인으로 납부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으로 현재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두 가지 산 모두 다 이제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투표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총 4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 이 캐롤라인 크렌쇼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의 위원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세 위원들은 모두 다 우리 리플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대1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번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통해서 리플 벌금을 XRP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SEC에게 납부해야 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가 이제 정부의 보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SBR이죠. 바로 전략적 비축 자산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 정부가 XRP를 디지털 비축고에 포함할 계획이다라면 리플의 벌금도 XRP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일 정부의 차원에서 XRP를 수용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2,500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XRP, 리플 코인에 대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코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4가지 코인까지 함께 가세하게 된다면 더욱더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정부에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 재원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절할 명분인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벌금으로 XRP 코인이 납부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번 주 SEC 비공개 회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곧 마무리되고 ETF 승인도 곧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미 전략적 준비 자산까지 채택이 될 경우 리플은 최소 44에서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SEC와의 소송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리플은 가뿐하게 이더리움까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었지만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벌써 5년 가까이 되죠. 계속 하방합법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최근 작년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겐슬러 SEC 위원장이 퇴임 소식을 밝히면서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10배 정도의 격차가 났는데 지금은 2배까지 많이 좁혀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 리스크가 이제 곧 사라지게 되면은 리플이 이 격차를 완벽하게 좁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총 2위를 다시 탈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다시 맡게 되면서 그 위상은 굉장히 격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송 직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아직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이 선점을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터져 나오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죠. 자, 누군가는 좀 2배만 먹고 떨어지고 누군가는 3배, 5배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줘야 될 일은 절대로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보통 시장이 과열되는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 랠리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준 없이 이 포모 심리라고 하죠. 포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 상승할 때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초조감, 두려움,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런 박탈감이 극에 달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준 없이 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사면은 떨어진다, 또 내가 팔면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포모 심리라고 하는 이런 탐욕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시면 안 되시고, 안전한 눌림목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구간만 우리가 찾아서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와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